눈으로 푸는 PC의 자율성 문제 해설 계속되는데 이번에는 약간 다른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매 3비를 많이 보고 있죠. 수능 문제를 다시 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번에는 수능 언어 영역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문제가 2008년도 수능 문제인데 항목은 3개입니다. 이 3개 가운데 44번 문제는 내가 모듈형 이 책에 넣어놨고 46번 문제는 자원관리 책에 넣어놨습니다. 자, 지문이 아주 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어내기 싫어하는 경제 관련 내용입니다. 여하튼 지문 다 읽어야 하느냐? 나는 읽지 마라 그러죠. 자, 꼬리에 어쨌든 그러나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잡혔죠. 사부구성 틀입니다. 맞다 그렇다 그러나 내 의견 왜냐하면 때문이다 그러므로 따라서 이 틀에 따라서 작성된 글이죠. 자, 44번 발문 누군가가 질문했답니다. 그 질문에 따라서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것을 짚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러나 내 의견이죠. 내 의견 그러므로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정리 강조했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표현이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내 의견 자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나는 수용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때문이다. 이론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 근거 사례를 들어서 이유를 대고 있는 거죠. 자, 꼬리에 미래 세대의 이익이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을 뒤집어야 되겠죠. 그래서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이 표현을 가로를 치고 보면 됩니다. 사회적 할인율은 공익적 차원에서 결정돼야 하는 게 바람직한데 이 글쓴이는 미래 세대를 배려하자는 거죠. 미래 세대의 이익이 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세대를 배려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사회적 할인율 어떤 수준에서 결정돼야 하나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기업 부분에 대한 전제를 묻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수익률이 민간 부문만큼 높다면 민간 투자에게 맡기면 되는데 굳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나? 이 내용 뒤집으면 되겠죠. 그래서 민간 부분이 낮은 수익률로 인해서 시장에 들어가기 힘들어한다. 그러면 그때 정부가 이제 그것을 대신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죠. 정부 시장 개입에 대한 이론입니다. 자, 정부는 비배제성, 비경합성 이와 같은 공공재를 만들어서 이제 시장에 개입하는데 특정 부문의 시장의 수익률이 낮다면 민간은 거기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러겠죠. 이때 정부가 이제 사회적 후생 차원에서 개입하게 되죠. 그래서 답은 5번이죠. 이 내용을 뒤집으면 됩니다. 실제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와 있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구체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A에 대한 판단 타당한 것을 묻고 있는데 이 부분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자, 앞에 내용 보면은 이 공공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이겁니다. 의견이 찬반으로 갈라져 있어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찬성과 반대 의견 접어두고 무엇을 살피자 계산해 보기로 했다. 즉 화폐의 현재가치, 미래가치, 미래가치, 현재가치 이와 같은 계산에 따라서 우리에게 돌아올 이익이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고 그러고 나서 다시 찬반 투표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 이 진술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이 내용들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일단은 찬성과 반대는 접어두고 이 공공사업을 통한 이익이 우리에게 얼만큼 돌아오는지 한번 계산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계산해 보기로 했다 그러죠. 그리고 이 계산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투표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산에 충실한 판단이 합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하나씩 볼게요. 3번을 먼저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사업 주체가 있겠죠. 자, 사업 주체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당위성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 얘기는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한다라고 강력하게 어필하는 거죠. 자,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실패할 확률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즉, 리스크가 낮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리스크가 낮다, 실패할 확률이 낮다. 그러므로 이 사업은 안전하다 얘기입니다. 안전하기 때문에 할인율은 낮게 적용하는 거죠. 자, 채권이 있습니다. 이 채권 액면가격이 1억인데 우리가 지금 발행한 이 채권은 아주 안전하다. 그 얘기는 채권 가격을 높일 때까지 높여서 팔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할인율이 아니라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려고 그러겠죠. 자, 채권과 할인율이 관계해서 자,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할인율, 이자율은 낮아지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할인율, 이자율은 올라갑니다. 서로 반대 관계로 형성되죠.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다. 이것은 우리 사업은 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력하게 어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하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자는 적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죠. 자, 1번. 이와 같은 사업 주체자들의 얘기를 들은 마을 주민들이 뭐야? 자기 나름대로는 사업 전망이 확실하지 않다, 불확실하다. 그러면 결국은 저 사업은 안 될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이 적어지는 거죠. 자, 1억 원짜리 채권을 팔겠다고 내놨습니다. 사업자가. 그런데 마을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전망을 나쁘게 보기 때문에 관심도는 시큰둥하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할인율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낮은 할인율이 아니라 높은 할인율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4번. 그런데 이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소득을, 즉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이 할인율 폭이 수익입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을 상품 가격입니다. 상품 가격을 더 낮게 부르겠죠. 그래야만이 나에게 돌아오는 수익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은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려고 그러겠죠. 자,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이렇게 이 폭이 좁혀지면서 나에게 돌아오는 수익은 적어집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과 수익률의 관계는 서로 반대로 봐야 합니다. 자, 후손을 위한 환경가치 중시한다. 그러면 주민들은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이게 바로 지문에서 논하고 있는 사회적 할인율 그 개념입니다. 자, 투자하는 주체는 주민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업을 펼치는데 후손을 위한 환경 가치를 중시한다 그러죠. 그 얘기는 결국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서 예상되는 이익 100억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투자 주체는 주민입니다. 그런데 후손을 이해한다 그러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100억이라는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들이 투자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 이익을 많이 가져가겠다 그러면 후손들은 손해를 보게 되겠죠. 후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적어집니다. 즉 주민들이 욕심을 내고 낮은 가격으로 채권을 사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들 후손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적어지겠죠. 그래서 그들 후손을 이해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 100억 가운데 적게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들 후손에게 많은 몫이 돌아가겠죠. 자, 적게 가져간다. 이것이 바로 높은 가격으로 사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적어지겠죠. 그래서 높은 할인율이 아니라
낮은 할인율을 적용해야 되겠죠. 자, 5번 시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시간이 짧다, 길다 이럴 때 적용하는 할인율, 이것이 이자율입니다. 이자율 비교하면 단기채는 낮습니다. 장기채는 높습니다. 실제 자, 기사를 보겠습니다. 금리 역전이라 그러죠. 금리가 역전됐다는 얘기는 낮은 단기채 금리가 장기채 금리보다 더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통상적으로 단기채 금리는 장기채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역전됐다는 얘기는 단기채 금리가 장기채 금리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 얘기죠. 실제 장기채는 단기채보다 금리가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통상적이다. 이게 교과서 이론에 따른 설명이고 실제 이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인가 불안한 요소가 나타나면 오히려 거꾸로 돼서는 단기채가 장기채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이와 같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묻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주민들 나에게 들어오는 이익이 크다. 그러면 돈 뿌리게 되겠네. 돈 뿌리게 된다는 얘기는 자, 채권 가격이 낮아져야만 나에게 큰 이익이 되는 거죠. 이것이 채권 가격. 그러면 이만큼 나에게는 수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 가격이 낮다. 그 얘기는 수익률, 할인율이 높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과 할인율은 서로 반대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어쨌든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이 있기 때문에 문제 출제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많은 이론을 다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론에서 비롯된 개념, 이것은 익혀달라는 거죠. 자, 이 문제 대학 전공자들도 실제 풀이를 못합니다. 그런데 수능 문제입니다. 자, 수능 문제 출제자는 너는 이와 같은 시장 이자율 그리고 사회적 할인율 관련 이론 알고 있니? 이것을 묻고 싶어서 출제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무엇을 묻고 싶어서 출제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할인 가격, 할인율 이와 같은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니? 그리고 글쓴이가 주장하고 있는 주된 내용은 무엇이니? 이것은 제대로 너 파악할 수 있니? 이것을 묻고 싶어서 출제했던 거죠. 실제 특강 때 이 문제를 주고 풀으라 그러면 경제학 또는 경영학, 특히 재무관리 공부했던 학생들도 이 문제 못 풉니다. 그러나 글을 읽는 방법 그리고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자꾸만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사업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가지 상황에 대한 이해가 쉽죠. 그러면 많이 풀 수 있고 또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은 면접 열차를 타러 가는 거죠. 화이팅합시오.